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 중 하나지만 맞아요. 실제로 일어나는 빈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달펜지입니다. 여러분, 치과 치료 받을 때 혀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네. 고민했던 경험, 진짜 잘해. 그리고 입안에 물이 고여서 그거를 어떻게 못하고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? 비염, 그리고 부정겨, 감기 등 때문에 코로 숨쉬기 힘든 경우 정말 많잖아요. 그때 올바른 혀의 위치나 자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. 엄청 자주 들으실 거예요. 코로 숨 쉬세요. 비염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잘 안 안 되죠, 안 되죠. 뭐 물이 고이거나 뭔가 떨어졌을 때 입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셨을 때 막 그냥 물을 그냥 뱉어내거나 맞아요. 물이 얼굴에 많이 맞잖아요. 물을 뱉어내는 네. 경우도 있고 기구가 떨어졌을 때 그렇죠, 그렇죠. 특히 금리 같은 거 떨어졌는데 목에 딱 걸리면서 삼켜버리는 경우. 임플란트 할 때도 기구가 되게 작은 게 의외로 많아가지고 한 1cm 미만이니까 거의. 네, 맞아요. 수술 중에 삼켜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왕왕 있죠.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알고 있는 게 뭐가 맞는 자세인지. 안 삼키기 위해 첫 번째로 제가 있고 그리고 보조 선생님이 계시는데 계속 얘기할 거예요. 코로 숨 쉬세요. 코로 숨 쉬세요 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. 음식을 먹지 않을 땐 후두덮개가 열려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고 음식을 먹을 땐 후두덮개가 기도 입구를 막아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줍니다. 입안에서 특히 어금니 같은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 진료하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입에 목구멍이 열린 상태라고 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금니라고 할 때 끼울 때 뭐가 떨어지면 입속에 떨어지는 느낌 나거든요. 진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. 가만히. 그냥 원래 아까 있던 대로. 물 뿌리고 하고 뭐 할 때처럼 그냥 그렇죠, 그렇죠.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있습니다. 뭐가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. 그쵸, 그래서 그쵸. 이렇게 꿀꺽 하면은 그때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. 딱 넘어가는 순간 환자분도 놀라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올스탑이기 때문에 모든 집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걸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계시면 돼요. 뭐가 세 번째로 기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진다. 저희나 유생사 선생님께서 자세를 바꿔주실 거예요. 앉혀주셔서 기침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구토를 하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. 지시에 따라서 해주시면은 목구멍으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서 컥컥 하면서 그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. 보통은 거의 다 요 정도에서 튀어나와요. 삼키는 이 어떻게든 뱉어내야 되는데 그쵸, 이제 그쵸. 뱉어내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삼키는 것보다 그냥 어디다 튀든 간에 아, 뱉어내는 그럼요. 게 좋아요. 뱉어내는 게 낫죠. 아니면 이 전에 단계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 볼 수 있는 게 꺼즈를 좀 대주거나 기구에 아니면은 실을 묶거나. 실을 묶거나 아니면은 이제 90도로 꺾거나 꺾죠. 네,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려요. 네. 신경치료 할 때는 이제 러버댐 같은 거 네, 이제 좀 방어막처럼 정말 중요해요. 러버댐은 치아 기구 주위로 안으로- 막을 이렇게 펴가지고 액체나 기구나 이런 가루 같은 게 안 들어가거든요. 맞아요. 천막처럼 펴서 고무막이야, 이제 고무막. 작은 기구가 너무 많으니까 약재도 너무 많고 신경치료 할 때 치과 기구가 생각보다 작고 오히려 날카롭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삼키면 위험해요, 그게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든 넘어갔어요. 넘어갔어요. 넘어갔어. 삼켜졌어. 그러면 이게 딱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 딱 나잖아요. 그럴 때는 억지로 빼려고 컥컥 하지 마시고 그때는 꿀꺽 삼키시는 게 낫습니다. 만약에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약간 날카롭지 않은 기구라고 한다면 저희가 삼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. 아, 그러면 삼키세요. 꿀꺽 삼키세요라고 하면은 그대로 꿀꺽 삼키시고 같이 손잡고 응급실로 갈 거예요. 빨리 처치해야죠.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하고요. 후속 조치가 진행되게 됩니다. 이제 삼킨다고 표현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이제 식도일 것 같은데 그렇죠. 식도가 아닌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삼키라고 하는 거예요.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식도가 있고 이렇게 기도가 보이겠죠. 근데 사실은 식도로 넘어가면은 거의 10중 8구는 안전해요. 하루 이틀? 그렇죠. 하루 이틀이면 볼 수 있나요? 아, 그래요?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요즘에는 내시경이 발달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내시경으로 제거도 합니다. 근데 위험한 거는 이렇게 옆에 있는 기도로 넘어가는 후두덮개가 반대로 넘어가면서 기도로 칵 박히는 경우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깜짝 놀라가지고 딱 넘어가니까 칵 할 때 그때 기도로 쏙 빨려 들어버려요. 그게 위험하니까 저희가 환자분 삼키세요 하면은 그냥 안심하시고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꿀꺽 삼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걸 아예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은
정말 당황하기 쉬운 맞아요. 것 같아요.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당황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니까 그게 진짜 위험하죠.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기도로 넘어가면요. 첫 번째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요. 식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밑에 있거든요. 근데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저 가운데에 딱 보여요. 그게 약간 분지부에 걸리게 돼요. 걸리게 되는데 사실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는 이게 분지부의 가운데에 딱 위치하는 경우. 그런 경우는 호흡 곤란일 수 있거든요. 그럴 땐 저희가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해가지고 밀어 넣어버려요, 안쪽으로. 완전히 응급 상황이네. 그렇죠. 그때 완전 응급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구강 대 구강으로 저희가 아예 밀어 넣어가지고 둘 중에 한쪽만 막힐 수 있도록 밀어 넣고 저희가 앰뷸런스가 오고 바로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갈 거예요. 간 다음에 그 호흡기내과라고 하는 거의 이제 폐로는 내시경을 해요. 내시경을 해서 조심조심 꺼내게 되죠. 대부분 치과기구라든지 그런 다 나오는데 정말 안 나오는 경우, 너무 당황하면은 컥 하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안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. 내시경으로 잘 안 빠지거나 아니면 기구가 너무 날카롭거나 제거하다가 오히려 상처가 크게 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개용 수술을 해요. 그래서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 중 하나지만 맞아요. 실제로 일어나는 빈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 꽤 많아요.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는 올바른 자세, 올바르게 그쵸. 호흡하는 방법. 코로 호흡하면 아예 입구멍이 꽉 막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삼킬 수가 없어요, 사실. 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삼키게 되면은 대부분 안전 식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. 곧 볼 수 있다. 하지만 그래요. 식도로 넘어가든 기도로 넘어가든 간에 엑스레이를 전신 하고 찍어서 내시경으로 다 뺄 수 있어요. 요즘에 소화기 내시경으로도 금방 빼요. 확인을 꼭 해보는 게 좋겠네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왜 간략하게나마 왜 이게 숨을 코로 쉬라고 하는지 이 목구멍이 열렸으면 왜 환자분 목구멍이 열렸어요라고 말씀해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? 저희도 교육받지만 직원들도 항상 저희가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최대한 환자분들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진료받기 위해 저희가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치과에서 진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